각자 아마 원하는 회사, 원하는 브랜드가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없으시다면 저는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꿈은 구체적일수록 굉장히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야겠다, 어딜 가면 좋지, 뽑아주면 감사하지, 뭐 뽑아주면 땡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는 게 어떤 회사, 어느 브랜드를 가겠다,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과 사귀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찝어야죠. 뭐 남자면 다 좋아, 뭐 여자면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귀기 힘들겠죠.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그 회사를 좀 찍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 회사에 있는 선배들을 만나서 문화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을 원하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동사가 빠졌는데요. no가 들어가 있는데 no when you want to do there.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굉장히 스페시픽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한 좀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내가 하고 싶다. 혹시 마케팅 하시고 싶으신 분 있어요? 그죠? 마케팅 쪽에 관심 있다. 예, 한 반 정도가 손을 드셨는데 단순하게 마케팅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좀 비전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난 PR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TBC 관련된 뭐 광고 쪽 일을 하고 싶다. 뭐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처럼 뭐 소비자 인사이트를 하고 싶다. 아니면 브랜드 쪽 일을 맡고 싶다. BM을 하고 싶다. 라는 어떤 좀 구체적으로 역할까지 좀 상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계 회사에서는 공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을 많이 뽑고요. 그러려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래요 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느 회사에 어느 일을 하고 싶다라고까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사실 뭐 국내 기업을 가시든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시더라도 면접을 제가 저도 물론 이전에 제 밑에서 일하실 분을 뽑은 적이 있는데 뭘 하고 싶어요? 어떤 일? 틀려도 좋아요. 정확히 딱 맞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나는 이 브랜드가 어째어째해서 이 브랜드에 일하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안에서 저 사람을 정말 뽑아야겠다. 저 친구랑 한번 일하고 싶다. 라는 게 단순한 패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시키면 이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솔직히 좀 물론 열정은 있어 보이지만 내가 왜 그런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 담당자,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아마 실무 면접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사람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PT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팁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PT 물론 학교 다니실 때 보고서 쓰시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그거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보고서는 하나 잘 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 들어와서도 보고서 한번 써봐 이러다가 거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닫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훌륭한 어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덴스되고 굉장히 이피션트한 PT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테러 스토리 라는 부분은 사실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팁들을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마케팅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노하우들을 축적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러 스토리 소설가도 아니고 뭘 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 다닐 때 보고서 썼을 때 주제 생각하면 그때부터 인터넷과 급격하게 친해지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막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떤 저와 유사한 보고서를 썼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때론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좀 돈이 아깝고 피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유사한 걸 찾았을 때 굉장히 올레를 외치면서 기뻐하죠. 그리고 약간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랬는데 사실 PT를 하는 거는 좀 다른 이슈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설가처럼 이러이러한 뼈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극작가나 소설가가 플롯을 짜듯이 또 줄거리를 좀 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스토리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게더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데이터라는 거는 저희 마케팅에 일하시게 되시면 이후에 뭐 소비자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통계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뭐 통계 조사나 소비자 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뭐 지식인을 통해서 많이 데이터를 모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먼저 짜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세요. 그러면 어떤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 컬렉션을 할 수가 있죠. 막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합니다. 얘도 버리기 아깝고 쟤도 버리기 아까운데 쟤를 어떻게 하면 쓸까? 그때부터 스토리를 짜시면 그게 이제 안 맞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위한 어떤 장표와 데이터를 어떤 셀렉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없는 데이터는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걸 하지 못했어요. 회사 와서 이거 너무 좋은 데이터인 거예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쥐고 있었죠. 그리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욕먹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를 어떤 굉장히 나이스한 스토리를 뒷받침하는데 하나의 장표에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좀 방해가 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과감하게 어떤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의 장표는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쉬워요. 이게 누가 못해? 라고 하지만 못합니다.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얘기에 하나의 장표만 얘기하고 그걸 강하게 어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고요. 사실 뭐 두 번째 거는 start with an overview and end the summary라고 했는데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PT 방법이 있죠. 스티븐 잡스가 하는 어떤 굉장히 빵 하나 터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말하죠? 굉장히 전문가적인 PT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가끔 뭐 망신을 당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주변에서 들었어요. 신문에 봐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게 좋죠. 저도 아무래도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여러분들도 아직은 그 학생이시고 또 준비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브브로 시작을 하시고 마지막에 썸머리를 끝내야 되는데 시작을 할 때는 왜 내 PT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슈가 문제가 뭔지 스스로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은 이렇고 액션과 향후의 스트레지는 이렇다라고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고 일단 정리를 한 것처럼 이걸 미리 오버뷰를 해주시면 소비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그래 이거 들을 차례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분리 포인트로 딱딱딱 찝어서 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단기 기억이 저도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습관은 들으시면 이후에 뭐 회사 들어가기 전이든 이후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PT는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사실 좀 많이 떨리고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릴렉싱은 뭐 누가 못해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끼고요. 내가 PT를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완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정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읽고 대부분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내가 무엇을 물어보든 다 정복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내가 PT를 할 상대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왔겠구나 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처음 이제 회사를 옮길 때 거기는 프랑스의 회사였는데요. PT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입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이직을 할 때 PT를 한번 해봐라 주제를 딱 줬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굉장히 버벅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사장님일 수도 있죠. 전무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사팀 차장일 수도 있는데 그분을 주로 보시면서 표정을 읽어야 돼요. 표정을 보면서 지금 지루해하고 있군. 그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되게 흥미로워하고 있군. 그러면 좀 느려서 굉장히 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나 혼자만 주구장창 이러고 하면 대부분 다 뒤에 졸고 있죠. 아직까지는 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내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 내가 알았더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일종의 지금의 이 자리를 조금 더 풍부하기 위한 어떤 소스, 양념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